1990년대 냉전의 종식은 각국의 국방비 감축으로 이어졌고 이는 국가의 무기 도입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 비운의 총으로 남게 된 또 하나의 역작이 있다. 독일의 총기 명가 헤클러 운트 코후사가 개발한 G11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마치 SF 영화에 등장하는 레이저 총을 연상케 하는 획기적인 실루엣을 가진 이 총은 1960년대 말부터 개념 연구에 들어가 1980년대까지 개발이 진행됐던 돌격소총이다. 이처럼 오랜 개발 역사를 지녔음에도 생소한 이유는 양산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제식화되지 못한 이유는 이 총의 기능이 결코 뒤떨어졌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이 총은 세계 최초의 무탄피 돌격소총이라는 닉네임을 가질 정도로 당대 첨단 기술이 결합된 미래지향적인 총이었다. 사실 총이 처음 탄생했을 때에는 탄피라는 개념이 없었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주로 사용됐던 머스켓 총처럼 화약을 약실에 밀어넣고 탄자를 그 앞에 놓은 후 화약을 터뜨려 발사하는 방식이었다. 발사가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이런 비효율성을 개선한 것이 탄피다. 탄피의 보급으로 총탄의 보유와 휴대가 간편해졌고 격발 시간도 단축되었다. 그러나 탄피의 등장으로 전보다 많은 자재가 필요했고 탄피의 무게만큼 총과 관련된 부속물의 무게도 증가했다. G11은 탄피의 단점을 파고들면서 개발이 이루어졌다. H사는 만약 무거운 탄피를 없앤다면 무게와 크기 감소로 더 많은 탄환을 보유할 수 있고 동시에 약실에서의 탄피 축출 과정이 생략돼 빠른 연사가 가능하리라 판단했다. 그런데 만약 탄피를 없앤다면 총의 온도가 급속히 올라가 화약이 그대로 열에 노출돼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는데도 총탄이 발사되는 쿡오프 현상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었다. 이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장 20년 동안 연구에만 매달린 H사는 총의 메커니즘이 아닌 탄약에서 그 해결책을 찾았다. H사는 독일의 무기회사 다이나밋 노벨사와 함께 무탄피 탄약인 DM11의 개발에 성공한다. 이 탄약은 탄피를 제거한 만큼 그 크기가 서방 표준인 5.56 45mm 나토탄보다 작은 4.73 33mm였다. 탄피 대신 화약으로 탄두를 감싸고 뒤에 뇌관을 장착한 DM11은 처음에는 쿡오프 현상이 발생했지만 후에 열에 강한 새로운 장약이 개발되면서 이 또한 해결됐다. DM11 덕분에 병사가 휴대할 수 있는 탄약 양은 1.5배 정도 늘어났다. 게다가 급탄, 격발 같은 화기 작동이 방아쇠 뒤쪽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식 디자인을 채용해 현대 돌격 소총 중 가장 빠른 수준인 분당 2200발을 발사할 수 있었다. 이처럼 뛰어난 성능을 가진 G11에 대해 개발국인 서독은 진지하게 제식화를 고려했고 미국은 M16A2의 대체 돌격 소총으로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정식으로 채택되지는 못했다. 가장 큰 이유는 DM11의 가격이 기존 탄환의 30배에 달해 보병용 제식화기로 사용하기에는 곤란했기 때문이었다. 대량 생산한다 해도 G11용으로만 사용할 수밖에 없어 가격을 낮출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1990년대 냉전 종식으로 인한 국방비 감축은 새로운 소총의 도입을 주저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이유로 G11은 총기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걸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완으로 생을 마친 비운의 총기로 남게 되었다.
1990년대 냉전의 종식은 각국의 국방비 감축으로 이어졌고 이는 국가의 무기 도입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 비운의 총으로 남게 된 또 하나의 역작이 있다. 독일의 총기 명가 헤클러 운트 코후사가 개발한 G11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마치 SF 영화에 등장하는 레이저 총을 연상케 하는 획기적인 실루엣을 가진 이 총은 1960년대 말부터 개념 연구에 들어가 1980년대까지 개발이 진행됐던 돌격소총이다. 이처럼 오랜 개발 역사를 지녔음에도 생소한 이유는 양산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간편해졌고 격발 시간도 단축되었다. 그러나 탄피의 등장으로 전보다 많은 자재가 필요했고 탄피의 무게만큼 총과 관련된 부속물의 무게도 증가했다. G11은 탄피의 단점을 파고들면서 개발이 이루어졌다. H사는 만약 무거운 탄피를 없앤다면 무게와 크기 감소로 더 많은 탄환을 보유할 수 있고 동시에 약실에서의 탄피 축출 과정이 생략돼 빠른 연사가 가능하리라 판단했다. 그런데 만약 탄피를 없앤다면 총의 온도가 급속히 올라가 화약이 그대로 열에 노출돼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는데도 총탄이 발사되는 쿡오프 현상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었다. 이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장 20년 동안 연구에만 매달린 H사는 총의 메커니즘이 아닌 탄약에서 그 해결책을 찾았다. H사는 독일의 무기회사 다이나밋 노벨사와 함께 무탄피 탄약인 DM11의 개발에 성공한다. 이 탄약은 탄피를 제거한 만큼 그 크기가 서방 표준인 5.56-45mm 나토탄보다 작은 4.73-33mm였다. 탄피 대신 화약으로 탄두를 감싸고 뒤에 뇌관을 장착한 DM11은 처음에는 쿡오프 현상이 발생했지만 후에 열에 강한 새로운 장약이 개발되면서 이 또한 해결됐다. DM11 덕분에 병사가 휴대할 수 있는 탄약 양은 1.5배 정도 늘어났다. 게다가 급탄, 격발 같은 화학이 작동이 방아쇠 뒤쪽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식 디자인을 채용해 현대 돌격 소총 중 가장 빠른 수준인 분당 2200발을 발사할 수 있었다. 이처럼 뛰어난 성능을 가진 G11에 대해 개발국인 서독은 진지하게 제식화를 고려했고 미국은 M16A2의 대체 돌격 소총으로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정식으로 채택되지는 못했다. 가장 큰 이유는 DM11의 가격이 기존 탄환의 30배에 달해 제식화되지 못한 이유는 이 총의 기능이 결코 뒤떨어졌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이 총은 세계 최초의 무탄피 돌격 소총이라는 닉네임을 가질 정도로 당대 첨단 기술이 결합된 미래지향적인 총이었다. 사실 총이 처음 탄생했을 때에는 탄피라는 개념이 없었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주로 사용됐던 머스켓 총처럼 화약을 약실에 밀어넣고 탄자를 그 앞에 놓은 후 화약을 터뜨려 발사하는 방식이었다. 발사가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이런 비효율성을 개선한 것이 탄피다. 탄피의 보급으로 총탄의 보유와 휴대가